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FTX발 악재, 바이낸스 창펑자오 인수, 참 오를만 하면 하나씩 터지죠. 선물 롱 포지션들도 많이 청산을 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다시 또 피보나치 되돌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제 18,000불까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전저점 바닥을 한 번 더 찍었죠. 바닥 찍기 놀이. 비트코인이 무슨 호떡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간만에 전저점 보이시죠?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8,300불이니까 300불 찔끔 올랐네요.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는 34 정도 됐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전 과매수 구간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항상 보시면 과매수 RSI 걸리죠. 조금 더 빠지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빠지면 어쩌면 12,000불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그냥 패닉 상태겠죠. 어쨌든 지금 FTX 관련 악재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두운 것들이 점점 거쳐지고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터져도 터질. 지금 FTX 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소들이 문제점들이 많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늘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힘든 돈, 어려운 돈, 이자를 내야 되는 돈, 어떻게 보면 이런 돈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두운 돈일 수도 있어요. 거래소가 됐든 자금 유입이 됐든 어떤 돈이 움직이고 들어올까를 체크를 해보면 그 시장의 투명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든 FTX 악재도 한 번쯤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그런 과정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져야만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전 저점 밑으로 아직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곳을 딱 버티고 지금까지는 호버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786짜리까지 왔다. 비트코인도 원래 0.618 자리에서 대상승이 항상 있었는데 여기 이 시점에서 금리, 루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지금 0.786 자리에 왔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4개월 전 저점을 찍을 때도 0.786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또다시 어제 0.786을 찍었다. 자, 여기서 정말 그지같은 대형 악재가 터져버리면 이제 밑으로 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군데서 곡소리가 나오겠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전선 위에 참새의 위치다. 매우 위태롭다. 그러나 항상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 점점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정상적인 코인들이 별로 없다. 기술력이 그지 같아도, 자본력이 그지 같아도, CEO의 코인 회사 대표의 도덕성이 그지 같아도 그냥 어떤 일을 하겠다, 백서 하나 달랑 써놓고 그리고 돈을 투입을 해서 거래소 상장을 시키죠. 그런 다음 상장이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이미 상장 시점에서 암호화폐 CEO들은 충분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상장을 해서 눈먼 자들의 돈을 빼앗죠. 코인을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떡상을 한다, 몇 배 간다, 이런 귀속임에, 눈속임에 현혹이 돼서 욕심을 부리며 돈이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규제의 명확성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XRP 리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FTX 문제가 덜컥 걸리니까 솔라나 떡락하는 거 보셨죠? 솔라나
여러분들은 솔라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코인일 수 있어요. 좋은 코인이지만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며칠 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예요. 어떤 코인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이 코인은 법적으로 암호화폐이다 라고 꽝꽝꽝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첫바닥 그 퍼스트가 XRP잖아요. XRP만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흐르는 분위기로는 게리 겐슬러가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더리움을 찍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더리움 아빠를 경찰서에서 불렀는데, 법원에서 불렀는데 아이들이 면회를 가겠죠. 아빠 괜찮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건 규제의 명확성이었어요. 결국은 그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FTX가 털린 거고, 부실, 하자, 에라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스테이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여러분들께. 코인 몇 개 더 받겠다고. 스테이킹 지금 하면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스테이킹 해줄 거예요. 이자 지급을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욕심내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어쨌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코인이 하나 나온다. 그게 XRP다. 그래서 XRP 소송, XRP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XRP를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을 SEC에서 봤을 때 다른 코인들이 하자가 없어서 부르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SEC가 태클을 걸자치면 들어갈 코인이 정말 수두룩박박합니다. 그런데 두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SEC 입장에서도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XRP 소송이 합의로 끝난다고, 승소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칼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 칼바람을 비껴날 수 있는 코인은 XRP 리플 하나뿐이라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물론 이제 다른 코인 유튜버들은 다른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다른 코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코인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네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전선 위에 참새,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봐야 되나요? 보행자도 봐야 되고, 오토바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도 봐야 되고, 자동차도 봐야 되고, 버스도 봐야 되고, 기차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될 것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마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꾸 왜 XRP만 이야기를 하냐.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XRP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XRP가 뭐 제가 이제 11번째로 이야기할게요. SEC와 소송 중에 있다. 미국은 2년여 동안 관찰하고 주시했다.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XRP 리플은 거래 후 수단,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그리고 NFT, 스마트 컨트랙트, 요게 다 된다. 요게 다 되면 OPT에 있는 코인 모두가 사라져도 별 상관이 없다. 인류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셨죠? 돈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이 엄청 많아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신용이 낮으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NO, 2금융권에서 NO, 3금융권에서도 NO. 그러면 어디를 가나요? 사채를 가요. 자, 이 사채는 돈을 잡아먹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인류에게 쓰이려고
쓰일 수 있게 나온 코인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다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극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눈먼 자들의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하고 FTX 악재가 생성이 돼서 오늘은 이 차트 하나로 끝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인 게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 어쩌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눈치 봐야 될 게 많아요. 방금 전에도 XRP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생각에 대한 저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당성이 결국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고 합리적 타당성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정부, 비정부 기관, 기업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놈을 쓸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깨끗한 놈을 쓰겠죠. 법적으로 명시가 된 놈을 쓰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인터넷이니까, 디지털이니까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는 놈을 쓰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기업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려고 하는데 NFT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 금융 기업이 아니더라도 디파인을 활용을 해요. 왜?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자, 그런데 요걸 하는 놈이 즉각적인 결제까지 가능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총수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부 수장인데,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참 비트TV님은 말을 잘한다고 해요. 물론 말을 잘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의 이해도가 없으면 말을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하는 거와 잘 말하는 거는 분명히 틀려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사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말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적 많죠.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들이 다시 깨끗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세상이 왜 황폐한지 아세요? 더럽고 지치고 지겨운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런 게 먹혔어요. 아날로그, 뭔가 감추는 게 많고 숨기는 게 많은 시대에서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뭐든지 나타나고 표현되게 돼 있어요.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지만, 자, 지금 버는 돈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돈을 깨끗한 곳으로 보내야 다시 돈이 축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숨은 돈들이 없기 때문에 은둔해야 될 돈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RP, 결국 요놈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디지털 화폐든 CBDC든 시청 식권이든 커피 자판기의 커피든 뭐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 거래 안에는 모든 계약서까지 첨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베스트이다.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또 다른 악재가 생성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제게 이런 악재들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요새 대충 했었구나 영상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진심 어린 좋아요는 제게 너무 힘을 줍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잔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